이러한 트럼프의 영토 넓히기나 미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영토들에 대해서 계속 편취하거나 아니면 편입하려는 그런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태어난 김에 경제일주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취임 이제 곧 다가온 상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취임을 한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트럼프 시대에 무엇이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정학적인 정치 외교적인 부분과 함께 이게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또 2부에서 금융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사실 부정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미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과연 뭐 관세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이민 반이민 정책도 알고 다 많이 아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자면 미국식 제국주의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제국주의는 뭐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이제 영토나 토지에 대해서 미국의 원래 이제 소속이었다, 혹은 미국이 사들여야만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1930년도에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이제 독립이 되었고,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 천연가스라든지 갈탄이라든지 석탄 같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대해서 과거에 영국이 제국주의 시절에도 캐나다 땅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을 들였던, 그래가지고 지배를 일정 부분 했었던 그런 이제 국가였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사실 많은 교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용해서 캐나다가 미국한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자원 기반으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프라 시설은 대부분 미국 시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도 아닌 게, 사실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채굴 이후에 우리가 직접 한다 그러죠. 가공하는 작업도 사실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자재 국가인 거는 분명하고, 원자재 국가이면서도 우주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계나 제조업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인프라 시설 때문에 큰 나라다. 그러니까 아예 51번째 주로 편입이 되든지 아니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든지 이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라 하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총리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지 못한 상태로 본인의 입지도 약화가 되었고,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도 약화된 상태에서 총리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파나마 운하가 우리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미하고 남미를 연결하는 이제 작은 지역, 근데 중간 지역의 이제 운하입니다. 근데 이 운하를 바로 미국이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 운하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10,000km 정도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운하에 대해서 일단 돈을 내고서 사오겠다. 돈을 내서 사와서 본인들이 더 직접적으로 이용하겠다. 근데 이 운하가 교육의 문제도 있고 어떤 비효율성을 좀 제거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 파나마 운하도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1800년도에 프랑스가 최초로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의 지형도 자체가 경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뚝방이라고 하는 지역의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고, 흙도 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공사하기 쉬운 흙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아예 좌초가 됐었고요. 이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00년도에 들어서 윌슨 대통령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부 프랑스 노동자들도 유입이 돼서 일을 했고, 미국인들도 유입이 돼서 노동을 했는데, 여기서 한 3만여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그때 황열병도 있었고, 흙이, 이 공사지대가 굉장히 경사로가 심하고 흙이 안 좋은 흙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이 된 겁니다. 결국 건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상의 어떤 목숨과도 바꾼 그런 지역이다 라는 역사적 전통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역, 파나마 운하 지역에 있는 파나마 공화국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관할 지역으로 혹은 영토로 편입을 해달라고 미국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어놓고 사실 미국이 많은 부분에서 처음엔 통제나 이제 어떻게 지나갈 때는 어떻게 운송비를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지나갈 때 해상 운임료를 어떻게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파나마 국가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인의 통제가 간섭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와 영토와 우리 땅과 직결된 지역에서 미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파나마 공화국에서 오마르 토리오스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같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파나마의 땅으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18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그 직전의 시대를 배경을 보시면 영국의 제국주의가 있었고 영국의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계속 그리고 자치령을 기반으로 해서 속령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계속 영토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이제 주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제국주의는 많은 식민지들 국가들이나 아니면 속령 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계속 침범을 하고 약탈을 하고 침범을 한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주의라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감이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의명분 본인들이 세우려는 어떤 큰 세계는 영국과는 다르다. 대의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대해서는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공화국에 편입되도록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린랜드인데요. 이 그린랜드 같은 경우 사우디보다 넓은 지역이고 그 영토 자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는데 뭐냐면은 미주하고 유럽 쪽을 연결을 시키고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원래 오리지널 오너십은 유럽 쪽에 좀 더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에 이제 덴마크하고 미국이 버진 아일랜드 조약을 맺으면서 이거는 덴마크의 땅으로 하겠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어떤 노력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땅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덴마크의 거의 대부분 자치령으로서 이제 인정이 됐고 잠깐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잠깐 미국이 안전보안상의 이유로 잠깐 이 그린랜드를 갖다가 잠깐 점령을 하고 관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는 완벽하게 그린랜드는 이제 완전 자치를 시행을 하고 있고 자치령이고 그다음에 위임 자치 권한을 갖다가 스스로 갖고 있는 상태. 국방에 대해서만 덴마크가 국방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영토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원래 우리 땅이고 이건 역시도 가져가겠다. 뭐 돈을 주든 안 주든 이제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이 영토 지역이 사실은 천연 광물 자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대부분 얼음 지역이었죠. 완전히 이제 얼음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뭐 해상 운송을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상 우리가 이제 탐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광물이 뭐가 있는지를 탐사를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길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광물 탐사도 가능해지겠구나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열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덴마크한테 혹은 이제 이 땅 자체를 갖다가 자치령 권한을 갖다가 없애면서 가져오겠다, 사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덴마크에서 당연히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거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트럼프의 영토 넓히기나 미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영토들에 대해서 계속 편취하거나 아니면 편입하려는 그런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우리가 이제 영국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